안녕하세요. 한문 사이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한문, 그 중에서도 신체 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한문, 저번 시간에 이걸 뭐라고 하였을까요? 네, 일상용어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용어란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 한자가 포함되어 구성된 어휘를 의미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을 하면서 쓰는 단어 중에, 말 중에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 한자로 구성된 어휘를 일상 용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학교와 관련된 일상 용어를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체와 관련된 용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일상 용어를 한자로 표현하면 일상용어, 날일 항상 쓸용 말씀어, 날마다 항상 쓰는 말씀, 날마다 쓰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용어, 신체 기관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 9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그 9가지 종류에는 얼굴, 머리, 귀, 입, 눈썹, 코, 눈,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관과 관련된 일상 용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신체 기관이 들어가서 한자 용어가 된 언어. 우리 몸과 관련된 한자로 구성된 일상 용어 9개, 그리고 성어 1개를 배워보겠습니다. 그게 이거입니다. 두각, 면접, 식구, 제목, 안경, 충치, 치약, 이비인후과, 수건, 백미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먼저 신체는 몸신에 몸체자를 써서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머리 두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있죠. 여기서 가로친 부분은 가로치지 않은 이 부분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면, 얼굴은 면이라는 한자로 나타냅니다. 얼굴면. 그 다음에 귀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이. 자, 입은 입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코는 코비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비염 있다 할 때 그 비자가 코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가리키는 한자는 눈안과 눈목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아이, 눈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한자를 합쳐서 안목, 너 어떤 물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라고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그럴 때 안목이라고 표현하는데 눈은 눈 아니나 눈목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치과 간다라는 말 쓰죠. 그때 치가 이치, 이를 치료하러 가는 곳이 치과입니다. 그 다음에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 우리 눈썹을 나타내는 한자는 미입니다. 미, 눈썹 미자. 그리고 손과 관련된 한자는 손수입니다. 손수. 수타면이라고 짜장면, 수타반죽 직접 손으로 만든 걸 수타면이라고 하는데 그때 수타가 수는 손수고 타가 칠타예요. 손으로 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와 관련된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머리두, 머리두, 얼굴면, 귀이, 입구, 눈썹미, 코비, 눈안, 눈목, 이치, 손수 이렇게 우리 신체와 관련된 한자 9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들이 쓰인 표현들,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나중에 언어 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자, 이 뿔 달린 사슴인가 뭐가 있네요. 이렇게 머리에 뿔이 달려 있으면 다른 말들과는 뭔가 특별해 보이겠죠. 말은 뿔이 없는데 뿔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두각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요즘 가장 핫한 연예인이 임영웅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요.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두각은 머리 두에 뿔각을 합친 말입니다. 오늘은 그 단어와 한문으로 표현을 하고요. 영어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영어로는 prominence 라고 하는데 여럿 중에서 특히 학식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학식이나 자기 재능, 역량을 보여줄 때 두각을 나타낸다. 그렇게 뛰어날 때 두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신체기능과 관련된 일상 용어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봐봤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아니면 고등학교 갈 때 특목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얼굴면에 마주할 접자를 써서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인터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얼굴을 마주하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인품이나 언행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절차를 면접이라고 합니다. 얼굴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 화상회의 형식의 비대면 면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서로 접촉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을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식구는 모두 몇 명인가요? 여기 그림 속 사람들의 식구는 모두 6명이네요. 식구는 먹을 시계 입구 그래서 먹는 입이라는 표현입니다. 먹는 입.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 이것도 한자로 된 영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쓰는 표현이었네요. 일상 영어 영어로는 family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체기관과 관련된 일상 용어 또 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다음 제공하는 단어들의 공통점 탈무드, 나루토, 명탐정 코난, 노래, 살짝 설렜었나, 여행,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아로하 이런 단어들 그리고 영화, 기생충, 극한직업, 겨울왕국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초성 힌트 지은 미읍 제목입니다. 제목 제자의 표제 목자 눈 목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타이틀을 말하는데요. 제목은 책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그것의 내용을 보이거나 대표하는 이름을 제목이라고 합니다. 책에 제목이 없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으며 노래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표현하고 영화에 제목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할지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 글의 눈이다. 제목제인데 이 제목은 글이라는 뜻이어서 글의 눈이다라 해서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목이잖아요. 대표하는 이름. 그래서 제목도 눈, 목자라는 신체 기관이 들어간 일상 용어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쉽게 안경을 쓰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은 한자로 구성된 일상 용어로 눈, 안자,
거울 경자를 써서 안경입니다. 영어로는 glasses. 안경은 뭐 눈을 보호하거나 시력을 돕기 위해 쓰는 도구겠죠. 안경도 일상 용어이다. 눈 거울이 안경이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만화를 한번 봐봅시다. 저 식당에서 파는 고기 맛있어 보인다. 그렇지?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야. 아니 왜? 충치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 충치, 충치 때문에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한대요. 이때 충은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충은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을 뭐 급식충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학교에 가면 그렇게 그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 오빠들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한테 말할 때 이 오빠가를 꼭 붙입니다. 그래서 빠충도 있죠. 오빠충. 또 네. 그리고 정말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꼭 설명하려고 들려는 설명충.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우습게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진지하게 하는 진지충.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붙이는 충자가 이 한자입니다. 벌레 충자. 그리고 이 한자가 이치랑 달면 충치. 벌레가 먹었다. 어디에? 이빨. 그래서 이가 벌레 먹은 것처럼 비어있다라 해서 이가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cavity가 충치를 나타내고요. 벌레가 먹은 것처럼 썩어있는 이를 충치라고 합니다. 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치약으로 우리 이를 잘 닦아야겠죠. 그래서 치약은 이의 약이다. 이를 치료하는 약이다가 치약입니다. 영어로는 toothpaste. 그래서 치약으로 이를 잘 닦아서 충치를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만화를 하나 뽑아볼까요? 요즘 자꾸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려. 궁시렁거리지만 말고 얼른 이비인후과 가봐.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이명이라 합니다. 귀가 울린다. 울명자입니다. 귀가 울린다. 여러분들도 너무 어떤 걸 신경 쓰거나 그럴 때 귀에서 삐 이렇게 소리 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현상을 이명이라 하고, 이런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를 가야 됩니다. 이비인후과는 비, 목구멍인 목구멍 후, 과는 과목과. 그래서 귀, 코, 목을 치료하는 과다라고 해서 이비인후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ar, Nose and Throat Department 라고 표현하고요. 줄여서는 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ENT doctor 하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말합니다. 목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그럴 때, 코가 아프거나 그럴 때 이비인후과를 가죠. 그 다음 옆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서 닦는 수건, 세수를 하고 나서 손을 씻고 나서 닦는 수건이 보이네요. 이 수건도 한자로 된 일상 용어입니다. 수건할 때 수는 손수이고요. 건은 수건 건입니다. 영어로는 타월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닦는 수건이다 해서 수건인데, 수건을 잘 말려서 써야 되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을 잘 닦고 수건도 잘 빨고 말려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신체기능과 관련된 일상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백미입니다. 백미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죠? 네, 흰
백에 쌀 밑잘 써서 rice, 쌀이 생각나겠죠? 이런 쌀이요. 네, 당연히 이거는 흰 백쌀미는 신체기능과 관련이 없으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단어는 이거입니다. 백미, 백미, 백미는 흰 백은 맞았는데 미가 앞에서 배웠던 눈썹입니다. 눈썹.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명의 형제가 있네요. 이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눈썹을 가진 백미를 가진 이 마량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5형제 중에. 그래서 5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마량의 신체적 특징에서 유래가 돼서 흰색 눈썹을 가진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유래가 돼서 백미의 뜻은 흰 눈썹인데 속뜻은 여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체 기관과 관련된 일상 용어 9개, 그것과 관련된 성어 1가지를 배웠네요. 마지막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거 운동장이 아니다.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와, 영화 진짜 감동적이네. 극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황정민이 잃어버린 여동생 만나는 장면에선 정말 눈물 나더라.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을까. 헤어지기 전에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 그 장면.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는 백미지. 백미? 백미가 뭐예요? 하연처럼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켜 이 백미라고 부르죠. 제가 어렸을 적에 말이죠. 이 백미는 당연히 그 흰 쌀밥인 줄 알고 잘난 척했다가 되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미의 다른 뜻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 알고 보니까 이 여럿 가운데 뛰어나다는 의미의 백미는요. 이 흰백의 눈썹 미를 쓰더군요. 왜 흰 눈썹을 뜻하는 백미가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너무 당황스럽군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미는 삼국지의 촉지 마량전에서 유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유비가 전쟁의 승리로 얻은 땅을 이끌어갈 인재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 중 한 명이 인근 마을에 이 재주가 뛰어난 마씨 5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량이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유비는 바로 신하를 보내 마량을 데려오도록 하죠. 이 마을에 사는 마량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 그 백미요? 아니요, 이 마량이요. 아, 마량이 백미올시다. 눈썹이 하얘서 백미라 부른다오. 그 마씨 형제 중에서도 그 학문도 뛰어나고 인덕도 아주 훌륭하지요. 이때부터 여럿 중에 뛰어난 인물이나 물건을 가리켜 백미라고 불렀다 전해집니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백미입니다.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삼국지에서 훌륭한 인재로 알려진 마량이 흰 눈썹 백미를 가졌다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민석 씨, 오늘 방송의 백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요? 농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어 백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어 백미는 흰 백, 눈썹미 두 글자로 구성된 성어입니다. 글자 수로 따지면 이자 성어이고 유래가 있으니까 고사 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백미의 겉뜻은 흰 눈썹입니다. 흰 눈썹, 눈썹이 희다. 무슨 말일까요? 속뜻이랑 바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유래를 살펴보면 촉한 때 마씨 5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마량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유비가 영토를 넓힌 다음에 중국의 유비가 영토를 넓힌 다음에 그 영토 중에 하나를 다스릴 만한 인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하한테 물었죠.
누구 뛰어난 인물이 없냐? 그랬더니 부하가 말합니다. 네, 마씨 오영재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 넷째, 셋째, 둘째가 아닌 가장 뛰어난 마량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마량의 얼굴 특징이 얼굴의 눈썹 부분에 흰색 눈썹이 났다고 합니다. 눈썹이 흰색인 게 아니라 눈썹에 흰색 털이 난 것이죠. 그래서 촉한 때 마씨 오영재 중에 가장 뛰어난 마량이 흰색 털을 지닌 눈썹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데서 유래가 돼서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성어가 백미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군계 일학이 있습니다. 무리, 군, 닭계, 한일, 학학. 무리 닭 중에 한 마리 학. 여러 닭들 중에 학만 하나 있으면 굉장히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일컬을 때 군계 일학 또는 백미라고 합니다. 성어 백미, 흰 눈썹,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킴. 네, 지금까지 같이 살펴본 내용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 용어, 그 중에서도 신체, 우리 몸과 관련된 일상 용어를 배워보았습니다. 몸신의 몸체, 신체와 관련된 걸 배워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신체를 한자로 표현하는 한자를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 두, 그 다음에 얼굴면, 이는 귀, 구는 입, 비는 코, 그 다음에 눈 안, 눈목을 배웠고요. 이를 표현하는 한자인 치, 미는 눈썹이네요. 수는 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들어가 있는 한자, 어인, 일상 용어 하나 9개와 성어 1가지를 배웠습니다. 두각, 수건, 면접, 식구, 제목, 안경, 충치, 치약, 이비인후과, 백미 이렇게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